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 증시와 관련된 내용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전익 캐스터, 처음에는 혼주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유럽 증시가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내내 어떤 소식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중 계속해서 상승 탄력을 보였던 유럽 증시였습니다. 4월의 강력한 랠리 끝에 이제는 좀 주춤하나 싶었던 유럽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는 건데요. 범유럽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오늘도 경신했습니다. 주요국 증시 역시나 일제히 상승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독일의 닥스 지수가 가장 좋았습니다.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독일의 닥스 지수는 0.98%, 1%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외에도 영국의 FTSE 지수, 프랑스 까크 지수는 각각 0.33%, 0.69% 올랐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FTSE 지수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내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BOE 통화정책회의가 있었습니다. 기준금리를 예상대로 5.25%로 동결했습니다. 이때 관전 포인트가 기준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확대될지였는데 실제로 기준금리 인하를 찬성하는 의원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빌리 BOE 총재가 시장이 필요하다면 금리 인하를 더 많이 단행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발언까지 내놨습니다. 이렇게 유럽 주요국 국가에서 피벗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ECB가 6월에 금리 인하를 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를 마무리할 일정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영국의 1분기 GDP 그리고 산업 생산이 발표되는 날입니다. 넘어가서 국제 유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 소식에 연이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0.5%가량 올랐습니다. WTI 시세부터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재 WTI는 79.57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73%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는 79.8달러, 9달러까지 오르면서 정말 80달러를 코앞에 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에너지 정보청에 따르면 주간 미국의 원유 재고는 140만 배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의 예상치인 50만 배럴 감소를 크게 밑돈 수치였고요. 결국 원유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지표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중국에서는 원유 수입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으로 꼽히는 이 중국이 1,088만 배럴을 4월에 사들였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 5%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세계 1, 2위 경제대국으로 꼽히는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원유 수입을 해가면서 원유는 앞으로도 상승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여름철 휴가철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 또한 함께 내놨습니다. 최근 중국 경제 지표들이 잇따라 발표되는 만큼 오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4월 수출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중화권 증시가 전날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 가격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금 가격은 1.33% 오르면서 2,3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한번 유입되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과 후퇴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간밤에는 유입 쪽으로 조금 더 힘이 실린 모양새입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전주보다 2만 2천 건가량 늘었고요. 8개월 내 최고치라고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계속해서 19만 건, 22만 건 사이를 계속 횡보를 하다가 깜짝 상승세가 돋보였는데요. 뜨겁던 고용시장이 냉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장 둔화세에 대한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유럽 주요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원자재 가격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과 함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간밤 뉴욕 증시 분위기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예, 지난주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고용시장의 냉각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85% 상승해 7거래일 연속 랠리를 지속한 것을 비롯해 S&P 500이 0.5%, 나스닥은 0.27%, 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은 0.9%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주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1,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고
이것은 전망치였던 21만 2천 건을 19,000건 이상 상회한 것이었으며 지난해 8월 중순 23만 9천 건을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뉴욕주와 캘리포니아, 인디아나주에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소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역시 178만 5천 건을 기록해 이전주보다 17,000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고용시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올해 연방준비제도에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비롯한 IT 업종이 약보합권에 머물렀던 반면 그 외에 전업종이 상승했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45%, 달러 인덱스는 0.3% 약세를 보였습니다. 203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의 생산 비중이 20%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SIA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반도체 공급망의 새로운 회복 탄력성 보고서를 통해 오는 2032년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생산 능력이 약 19%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것은 2022년에 17%보다 2%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망했고 중국의 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대만과 미국보다도 앞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중국의 24%, 대만의 18%에 이어 일본과 함께 공동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2032년에 한국이 2022년 대비 생산 능력 증가율에서도 2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고 증가율 1위는 최근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생산 공정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이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 점유율이 늘어나는 것은 반도체 공장 건설로 생산 능력이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보고서는 이 기간 한국의 반도체 생산 능력 증가율을 129%로 추산했으며 이것은 미국의 2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유럽의 124%, 대만의 97%, 일본의 86%, 중국의 86% 등을 앞서는 것이지만 첨단 공정을 포함한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에서는 한국의 점유율이 2022년 31%에서 32년에는 약 9%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신용카드 대출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가계 부채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추정한 올해 미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GDP의 61% 수준에 육박하며 GDP의 120% 수준인 국가 채무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기준 미국 가계의 총 부채는 17조 5천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주거 관련 부채가 12조 6천 달러였고 나머지 비주거 부채가 4조 9천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비주거 부채 중에서는 신용카드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해 2007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조 1,300억 달러까지 증가했으며 2022년 3월부터 본격화된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전체적인 가계 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으며 소비와 직결된 신용카드 대출의 증가세는 꺾이지 않은 것으로 신용카드 대출은 팬데믹 이후 2021년 말까지 매분기 평균 65억 달러 정도 증가했지만 2022년 1분기부터는 지난해 말까지 증가액이 평균 340억 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증가폭은 이전 기간의 약 5배 이상으로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이 연 21%까지 올라 연체도 늘면서 미국 은행의 손실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점치고 있습니다. 부진한 지난 1, 4분기 실적 발표로 로스앤젤레스 인근 엘세곤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대출액 업체 비욘드 미트의 주가가 14% 이상 급락해 7달러 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비욘드 미트의 1, 4분기 순손실은 5,440만 달러, 주당 84센트 손실을 기록해 시장 예상치였던 67센트 손실을 큰 폭으로 상회했고 매출은 7,560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는데요. 회사 측은 제품 판매량이 약 16% 감소하고 무게당 순매출이 2.3% 감소한 것을
매출 부진의 원인으로 조복하면서 식물성 대체육에 대한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사는 연간 기준으로 순매출액이 3억 1,500만 달러에서 3억 4,500만 달러 사이를 유지할 것이며 2, 4분기 순매출은 8,500만 달러에서 9천만 달러 사이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인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연간 매출이 3억 2,950만 달러, 2, 4분기 예상 매출은 9,620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5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하락한 76.5이며 이어 재무부의 4월 미국의 재정 적자가 발표되고 AMC 네트워크스, 컨스트럭션 파트너스, 디나오 잉크, 엔브리지, 텔러스 코퍼레이션, A&I 파머스리컬스, 디지털 오션 홀딩스, 그리고 실버머 코퍼레이션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실적 일정들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미국 고용 둔화 시그널의 일제히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장 국내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볼 텐데요. 그 시작은 이번 주에 창대했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밀리고 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약세장이 펼쳐졌는데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연고점을 눈앞에 두고 사흘 만에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종가 바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1.2% 내린 2,712선에서 코스닥은 0.26% 하락한 87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 내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를 억제하기 위해서 톤 조절에 나섰는데요. 이에 따라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2주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수급도 바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쌍끌이 매도세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87억 원, 691억 원 팔자세를 기록했고 코스닥도 비슷한 양상이었죠. 외국인 기관 각각 200억 원, 1,200억 원대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의 자금이 6천억 원 넘게 이탈됐다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옵션 만기로 적극적인 매수세 유입은 제한이 됐는데요. 지수는 지지부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중심으로 개별주 장세가 돋보였습니다. K-뷰티라는 키워드가 유독 빛났던 하루였죠. 화장품, 의료기기가 실적을 안고 크게 날아올랐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 섹터로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1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상향 조정 리포트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최고 목표 주가는 6만 원 정도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장 20% 가까이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냈고요. 결국 이 클래시스는 시가총액 9위 코스닥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미용기기 종목들도 함께 동반 상승세가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중국, 브라질 등 주요국으로 수출이 확대되고 있고요. 2030년까지 이런 글로벌 미용 시술 시장이 3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성장성도 유효한 데다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데요. 종목들 중에서는 APR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장 10% 가까운 상승률 기록하면서 32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고주파 리프팅 제품을 만드는 업체인데요. 이날 대표를 포함해서 경영진 3명이 자사주를 매입했다라는 공시가 있으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이 미용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고환율 수해 여름 휴가를 앞두고 미용 시술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안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그리고 제이시스 메디칼의 경우에는 7%가량의 상승률을 어제장에서는 만들어냈는데 이 제이시스 메디칼과 파마 리서치는 한동안 매각 이슈로 시장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었죠. 실제로 주가 부양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6월에 라메디텍이 코스닥에 신규 상장을 합니다. 이런 상장 모멘텀을 안고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의 추가 상승 여력도 계속해서 팔로우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K-뷰티 관련된 테마인데요. 화장품 종목입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에서 황금 연휴로 관광객 유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동부가 중국 쪽으로 한정되진 않았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 중국 쪽으로 실적이 부진하면서 여러 기업들이 매출 다변화에 나섰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이제는 숫자로도 증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K-뷰티의 인디 브랜드들이 엄청난 인기라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이 새로운 황금기를 맞았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호실적으로까지 우리 국내 종목들 이어졌습니다. 네, 실리콘2는 슈퍼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예상치는 130억 원 정도가 됐는데요. 실제로는 1,499억 원으로 집계가 되면서 10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였고요. 결국 상한가에 진입을 한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에도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루드랩 같은 종목들은 OEM, ODM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하면은 함께 위탁 생산을 맡고 있는 이런 ODM 업체들까지 함께 커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같은 비교적 묵직한 종목들, 화장품 대표주들도 뚜렷한 상승률이 포착이 됐습니다. 각각 2%, 5% 정도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게임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NHN이 1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요. 일본에서 모바일 게임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가 역주행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리고 이 NHN의 경우에는 8.84% 오르면서 25,25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또 크래프톤은 한화투자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현재 주가는 26만 3,500원이니까 상당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장에서는 큰 폭의 상승률은 없었습니다. 1.35% 올랐습니다. 다크앤다커가 3분기 국내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 있고 이어서 순차적으로 해외에도 계속해서 출시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마지막으로 넷마블도 함께 살펴보시죠. 넷마블은 6%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64,8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 혼자만 레벨업이 얼마 전에 정식 출시를 했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벌써 기대감이 크게 나와 있습니다. 무려 27개국의 탑 10 안에 들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나 혼자만 레벨업의 웹툰 IP를 보유하고 있는 DNC 미디어는 어제장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34,4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넷마블은 시간외에서 6%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하이브 주식 2,200억 원을 매각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오늘도 게임 기업들의 실적 발표는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오위즈, 컴투스, 컴투스홀딩스, 펄어비스, NC소프트까지 실적 발표 일정들 잘 확인하시고요. 계속해서 게임주들이 상승세를 이뤄낼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플랫폼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서 게임주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글로벌 상승 여력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는데요. 플랫폼 쪽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와 카카오 이 플랫폼 대표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각각 1.36%, 2.41% 약세로 보였습니다. 카카오가 실적 발표를 했었죠.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실적이 가이던스에 미치지 못했던 탓이었고 거기에 해외 이용자가 꾸준히 줄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까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라인 야후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네이버는 일본의 압박에 따라 글로벌 전략에 대한 우려감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장 마감 이후에 소프트뱅크가 라인 야후, 네이버와 자본 관계를 협의 중이지만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장 특징 섹터 3가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실적 시즌에 따라서 계속해서 어제장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도 실적 발표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황 마감 전해드렸습니다.